X입니다. 네? 투자하지 말라고요? 네, 하지 마세요. 요즘 시국에 무슨 투자입니까? 뭐 길바닥에 돈 버릴 일 있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왜요? 돈 벌기 싫으세요? 돈 버시려면 투자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영업하는 남자 영맨이에요. 영업을 못하게 막으면 어떡해요? 다 때려치시려고요? 때려쳐요, 그냥. 다 때려칩시다. 예. 때려치자고요. 아니, 님부터 때릴까요? 아니, 잠깐만요. 뭐요? 왜요? 그럼요. 그냥 투자하세요. 진짜. 사람 말을 끝까지 안 듣는 영맨 때문에 죽다 살았습니다. 그게 뭔 소린가요? 제가 투자하지 말라는 건요, 사실 지금 시국에 투자하는 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투자는 말리고 싶어서 일단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IMF 때나 서브프라임 때나 전 세계적인 경제공이 온 뒤에 어땠나요? 부동산 가격 그냥 항상 폭등했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알고 투자를 해야지, 그 원리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덤볐다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원리를 알고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아니, 그러게. 왜 사람을 농락합니까? 제대로 말을 해야지. 아니, 끝까지 듣지도 않고 팼잖아요, 사람. 정리하자면 투자는 옳지만 할 거면 제대로 알고 투자해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부터 알아야 되죠? 일단 기축통화와 금리와의 관계, 그리고 부동산과 금리와의 관계니까 기축통화와 금리와의 관계부터 먼저 하고 싶은데요. 이걸 줄줄이 말하고 있다가 이번 영상도 뭐 그냥 끝나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대한 과정은 다음에 따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고요. 아주 간단히 요약해서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친절하셨다고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죠? 아니, 낄끼빠빠 모르세요? 니 말고요, 시청자분들이요. 그거 참 눈치 되게 없으시네.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답답한 짐승 한 마리 처리했습니다. 자, 그럼 허락도 받았겠다. 간단 요약으로 말씀드리면요, 기축통화가 예전 1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죠. 왜냐? 영국이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해가 떨어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넓었던 전 세계의 최고봉 깡패 두목 나라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의 깡패 두목은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기축통화의 자리를 지키면서 전 세계의 통화량을 결정짓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이유가 간단히 말해서 전 세계의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버려서 그 달러를 회수하지 않으면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미친 물가 상승이 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위기 중에 위기란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 초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빠르게 달러를 회수하는 중인 건데, 그렇게 달러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결국 전 세계의 보스 자리를 유지를 해야 기축통화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자국민들이 잘 살아야 결국 깡패의 지위를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 높아진 금리로 미국 국민의 상당수 사람들이 집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거죠. 그 소린 뭐냐? 너무 높아진 금리를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계속해서 올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게다가 그전 서브프라임 때까지는 다르게 전 세계적인 상황 중에 좀 특이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특이점이라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말씀드리기엔 피해자분들께는 죄송하면서도 제 의견을 피력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기축통화의 변동이 일어났던 게 전쟁이라는 상황이 돈의 소모가 막심하거든요. 지금 1차, 2차 세계대전급까지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물자들이 전쟁에 많이 동원되면서 달러가 급속도로 소모되고 있긴 합니다. 그게 서브프라임 때와는 다른 특이점이긴 하죠. 그럼 기존의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은 없었나요? 이번 전쟁만으로 물자 소비가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힐 거란 기대는 과한 기대인 것 같은데요. 물론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끊임없이 소모적인 전쟁은 늘상 있었죠. 하지만 지금 EU연합도 참전할 정도로 큰 규모의 전쟁은 많이 없었던 게 또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럼 미국이 깡패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달러 소비가 빠른 금리 인상을 잡을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바로 그겁니다. 저희 1편, 2편 영상에서도 다룬 주제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대가 개막이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공급 부족과 공포 심리도 있었지만 바로 영끌족이 생겼기 때문이 굉장히 크거든요. 시중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서 공급이 완전히 풀리지도 않았지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척하면 척이네요. 한 번 더 무시하면 척이 아니라 턱 소리 나게 맞으실 수도 있어요. 네. 결국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 낮출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장의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투자는 언제라도 항상 지속해야 맞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이한 특성이 하나 있죠. 바로 인구 대비 땅덩어리가 부족하고요. 그 부족한 땅덩어리에 있는 수많은 인구가 다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데 아무리 인구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건물 역시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새로운 건물 짓기에는 수도권 땅덩어리가 또 부족해요. 수도권 땅덩어리가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건물은 노화되고 결국 있던 자리에 있던 물건들을 부시고 새로 지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결국 돌고 돌아서 부동산은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우상향의 그래프는 바뀔 수 없는 진리다라는 거죠. 에이,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결국 부동산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나요? 다들 아시지만 다만 바로 지금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게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관망세에 접어든 거잖아요. 관망세. 그렇게 미래까지 그리면 누구나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다만 지금 right now, 지금 시점이 궁금한 겁니다. 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거 아시는 분들은 더더욱 투자를 해야죠. 왜냐? 대한민국은요, 과거에 동방예의지국이자 백의민족이었지만 지금은 또 편법의 민족이거든요. 높아진 금리를 피해갈 방법이 있으니 바로 당장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피해갈 방법이라뇨? 그 방법이 뭐죠? 그 방법은요, 바로